안녕하세요. 음파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무빙이란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와 관련된 떡밥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파이와 관련된 많은 떡밥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이제 파이에 대한 확신이 들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막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영삼님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몇 화의 시간대도 남겨주셔서 요 장면을 봤더니 뭔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영삼님 댓글 덕분에 요 무빙이란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댓글을 보고 요 무빙이란 드라마를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게 이제 디즈니가 제작 지원을 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는 많은 떡밥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그 석공조합, 그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이게 관련된 사실들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패스하고요. 요 디즈니 로고만 봐도 그 산타들의 숫자 666인 거 아시죠? 이렇게 6 하나, 6 2개, 6 3개, 666입니다. 그리고 이 월트 디즈니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는 이제 소아성애자들 관련된 것도 있고, 이 월트 디즈니에서 그 만든 그 회원제 초럭셔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게 또 프리메이슨의 상징과도 관련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인물 자체가 산타들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지원 제작이기 때문에 디즈니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산타들의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뭔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무빙이란 드라마가 원작이 이 강풀 작가의 웹툰입니다.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을 드라마 시킨 건데 이 드라마의 각본에도 강풀 작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타들이 어떤 콘텐츠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흥행했거나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 웹툰이나 소설들을 기반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웹툰 원작을 이렇게 콘텐츠화 시킨 것 중에 몇 년 전이죠? 이게 21년도 작품인가? 지옥이 있었죠. 이것도 그 연상호 작가의 웹툰 지옥 2개의 삶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웹툰을 이제 이 시리즈물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요거의 이 지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고지라고 해서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애를 천사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너는 언제 몇 시에 죽는다. 죽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거를 고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려주는 걸. 몇 시에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막 국내 3호 죄인.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는 건 죄인에게 나타나서 천사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제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 지옥이란 영화를 보면 이렇게 고지를 받으면 실제로 이 정해진 시간에
국내 사무죄인 박정자 나오죠. 국내 사무죄인 박정자가 고지를 받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거고, 해당 시간이 되면 이렇게 못생긴 지옥의 사자들이라는 애들이 3명이 등장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3명이 등장해서 실제로 죽여요, 이 죄인을. 그러니까 이 고지받은 시간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굉장히 이렇게 득세하고 힘을 얻는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요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박정자라는 죄인이 죽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이 VIP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등장하거든요. 등장해서 요 집 있잖아요. 요 집이 박정자가 사는 집이고 여기 박정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 갈 시간이 임박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긴 지옥의 천사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려고 이 VIP석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가면 쓴 VIP들이. 근데 요 장면, 이렇게 가면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관람하고 즐기는 것이 산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요 지옥이라는 요 시리즈물에 요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또 이거 보세요. 그죠? 가면 쓰고 앉아갖고 죽는 거 지켜보잖아요. 돈 주고 그 자리를 사가지고. 근데 이런 장면이 또 어디 나오나요? 이거 봐요. 여기. 그죠? 이제 좀 이따 그 지옥의 천사들 오당탕탕 와갖고 박정자 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4, 3, 2, 1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딱 나와서 죽여요.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에도 나와요. 오징어 게임은 이제 산타들의 흔적이 막 덕지덕지 완전히 붙어 있는 이제 이거 시리즈물인 걸 다 아시죠? 여기도 보세요. 이제 이거 섬에서 어떤 섬에서 이제 여기 참가 신청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 이제 게임 해가지고 막 실제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섬에 누가 도착해요? VIP들께서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얘네도 가면 쓰고 등장했죠. 가면 쓰고 VIP들이 등장해서 그 참가자들 죽어나가는 게임을 관람하는 거죠. 심지어 얘네들은 이제 배팅도 해요. 몇 번이 끝까지 살아남을 건지 배팅도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사람들 죽어나가는 모습을. 똑같죠. 오징어 게임, VIP들이 가면 쓰고 등장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을 즐기면서 관람하는 거. 지옥에서도 VIP가 등장해서 가면 쓰고 등장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연상호 작가의 웹툰작이 시리즈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이렇게 산타들의 떡밥이 있고 그런 산타들의 떡밥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 웹툰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 무빙 드라마에도 산타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빙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요. 이 무빙은 초능력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기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이제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는데 초능력자들을 모아놓은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초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능력자 1세대, 그리고 그 1세대의 자식들 2세대, 그리고 이제 초능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이제 드라마인데, 이 원작과, 그러니까 강풀 웹툰 원작과 드라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 파이와 관련된 사인들이 집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등장인물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조인성이 이제 최정예 블랙 요원이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날 수 있고 사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한효주가 이제 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나중에는 같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한효주의 능력은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작은 소리도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시력도 좋고 임기응변도 능하고, 그래서 다 국정원에 소속된 정예 요원들이에요. 그리고 류승룡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도 바로 아물어요. 막 칼에 찔려도 그렇고 총알에 맞아도 그렇고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조인성과 한효주 사이에서 봉석이라는 캐릭터, 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얘는 아버지의 능력도 물려받았고 어머니의 능력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도 날 수 있고 그 오감이 발달한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봉석이라는 캐릭터의 아역이에요. 요 어린아이는. 그리고 류승룡의 딸 고윤정 배우. 그러니까 자가치유 능력 이걸 유전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요 등장인물의 그 배경을 알고 계시면 되고, 첫 번째 떡밥은 번개예요. 번개. 볼게요. 얘가 이제 그 조인성과 한효주의 아들 봉석이라는 애, 날 수 있는 그 아역인데, 얘가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번개맨에 꽂힌 거예요. 번개맨. 이 번개맨은 차태현인데 어쨌든 번개맨에 꽂혀갖고 번개맨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꽂혀 있었는데,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이 번개맨 그 코스프레를 한 어떤 애가 정글짐 여기 올라가갖고 막 번개 파워 해갖고 막 이렇게 번개 이거 한 다음에 막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와 막 환호하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이제 약간 흥분한 거예요. 봉석이가. 근데 얘는 진짜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흥분해갖고 얘는 여기 네 번째 칸인가에 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짜 흥분해갖고 날라버려요. 꼭대기부터 막 여기까지 날라요. 그래 딱 떨어지고 애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요 장면들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요 번개 모양 있잖아요. 이 익숙한 번개 모양 아닌가요? 우리 책으로 할 때 누르는 버튼 모양이잖아요. 이게 실제 요 장면들을 쭉 실제 시청을 하시면 이 카메라 무빙이 굉장히 이 번개 모양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카메라 무빙이 잡혀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돌아서서 여기도 그렇고. 일단 이 번개 모양,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요 떡밥 먼저 구하지 않았고 얘가 봉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쪽에 나오면 일단 요 번개 모양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아역인데 크면 얘가 돼요. 얘가 되는데 다음 떡밥이 이제 원주율이에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데 고윤정이 이제 이 봉석이네 학교로 전학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친해지게 되는데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약간 알콩달콩 이제 하는데 반한 거예요. 봉석이가 이 고윤정 희수거든요. 극중 이름은 희수한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면 얘는 날르는 능력이 있는데 그 날르는 능력을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면 이 조인성이 이 날르는 능력이 워낙 특출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남한에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북한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래갖고 한효주가 이 자기 자식이 아빠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봐 이 날르는 것을 철저하게 감춰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도 채우고 막 가방에 덤벨이랑 아령 같은 거 넣어가지고 몸이 뜨지 않도록, 그리고 넌 절대 이 몸이 뜨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요. 그래갖고 얘는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몸이 이제 저절로 뜨냐면 약간
마음이 들뜰 때, 흥분했을 때, 격양됐을 때, 이렇게 막 할 때 몸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예쁜 여자 친구하고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이 설렘설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자꾸 몸이 뜨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설레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외우는 게 원주율이에요. 3.1415. 그래서 이게 한 20번도 넘게 나와요. 20번, 30번 계속 외워요, 얘가. 3.14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망토를 찾던 주인공이, 이 번개 모양의 망토를 찾던 주인공이 커서 파이 원주율을 외운다는 거죠. 엄청 많이 외워요, 버스에서. 그죠? 3.14. 또 뭐 뜰 것 같으니까 3.14, 3.14. 교실에도 3.14. 여기는 화장실 청소하는 건데, 이게 여기 팔을 다쳤는데 얘가 약을 발라줘요. 그러니까 또 막 설렘설렘 하니까 막 몸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3.14, 진짜 한 30번도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3.14 계속. 그죠? 몸이 막 뜨니까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여기는 학교 체육관, 집에서도, 방에서도 3.14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우리가 익숙한 채굴 버튼의 그 그 번개 망토를 맸던 애가 고등학생이 돼서 원주율을 이렇게 많이 외운다는 게 뭐 이렇게 조금은, 그리고 중요한 게 원작에서는 얘가 그 TV를 통해 봤던 게 번개맨이 아니에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번개맨이기 때문에 번개맨으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원작하고는 다른 지점에 번개맨이 등장하고 그 번개 망토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그 웹툰 원작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알아본 바로는, 원작에서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비행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그 비행 능력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주율을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러면 이 원주율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각색이 되면서 각본이 변하면서 이 원주율도 등장한 거고, 그 번개 망토도 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떡밥이라서 약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의미있게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원작에서는 슈퍼맨입니다. 번개맨으로 바뀐 거예요. 자, 다음 떡밥을 보면 채굴 돈나와 보면은 이 희수, 그러니까 유승용이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인 희수도 자가치유 능력이 있고, 이제 그 아까 봉석이라는 내 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살던 지역에서 이 류승룡이 그 광부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광부. 요게 조금 특이한데 원작에서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런 스토리 라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부예요. 그래서 여기 광산 조끼 있죠. 밤에 이제 집에서 엄마는 죽었어요. 엄마는 죽고 이제 둘이 사는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밤에 치킨 같이 먹으면서 딸이 빤히 쳐다보니까 왜? 그러고 아빠 귀 하니까 귀에 이제 그 석탄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가락이 거뭇거뭇하죠. 샤워를 해도 탄가루가 계속 나오네. 참 하고, 아빠 씻었어 하니까 알아 하고, 아빠 광부 다 됐다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탕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뭐 아빠 폐쇄공포증 괜찮아? 정규직 되니까 다 극복됐어 하면서 막 너털 웃음을 지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 하고, 좋지 안 좋냐 하고, 이 유승용 대사예요. 땅 파면 돈이 나와? 이런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광부가 땅을 파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광부가 땅을 파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죠. 그 땅 파면 돈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이 채굴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이제 레퍼럴 모집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제 상대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거 하루에 버튼 한번 그 돈도 안 들이고 버튼만 누르는 게 돈이 돼?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광부 입장에서 땅 파면 돈이 나와? 채굴 하면 돈이 나와? 라고 저는 들렸고, 초능력자 얘기죠. 근데 나와. 막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 배경에서 이제 그 집의 가장들의 직업들이 보통은 이제 건설업의 일용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노동 하는 게 보통 세팅인데 특이하다는 거죠. 광부로 세팅이 됐다는 게,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로. 그런 얘기가 진행되면서 앞에 번개도 나왔고 원주율도 나왔고 갑자기 광부 세팅이 되면서 땅 파면 돈이 나와? 나와, 막 나와.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조금 저는 이제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것하고 이제 엮여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돈 채굴해서 어쨌든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치킨도 사주고 이제 집도 마련이 됐다는 거죠. 이사도 안 가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구독자님 그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저한테 제보했던 그 장면이에요. 플러스인데 보시면 요런 장면이 나와요. 교회 옆에 모텔이 있는데 보세요. 모텔 플러스 모텔 파이어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소문자로 해놨어요. 세로에서는 지금 여기 대문자잖아요. 플러스가 대문자인데 세로로는 모텔하고 이거를 소문자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소문자로 해놓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PI로 읽히잖아요. 파이어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이 보통 플러스를 대문자로 하면 여기도 보통 대문자로 하지 않나요? 어쨌든 요 장면을 제보해 주셔갖고 요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에서 제작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웹툰을 드라마로 각색한 컨텐츠라서 제가 쭉 봤고 어쨌든 요런 떡밥도 있습니다. 파이 관련된 게. 그리고 프랭크 이건 뭔 내용이냐면 류승범이 나와요. 류승범이 어떤 캐릭터냐면 미국에서 온 특수요원이에요. 뭐 하러 왔냐? 그 한국의 초능력자들 중에서 국가에게 극비 임무를 수행하던 초능력자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을 다 죽이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라야 할 것,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거든요. 그래갖고 얘도 초능력자인데 이제 그 은퇴한 초능력자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임무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이 류승범의 암호명 닉네임이 프랭크예요. 그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은퇴자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이제 국정원 임원인데 얘 프랭크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나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프랭크라는 코드 네임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하는 거죠. 프랭크 이름이 프랭크예요. 그래서 A, B, C, D, E, F F의 프랭크. 근데 이 프랭크의 이제 과거사를 보면 이제 한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입양이 보내지고 이제 미국의 정보부에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이제 초능력자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특수 요원으로 만든 거예요. 요 보시죠. A, B, C, D, E, F. 얘가 프랭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정보부에 의해서 그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프랭크가. 제 이름은 프랭크입니다. 그렇죠. 얘기가. 보세요. 등에 이렇게 F로 이렇게 새겨져 이렇게 화상을 입혀 갖고 새긴 것 같아요. 이 류승범 등에 이 F가 있죠. 그래서
프랭크라는 이름으로 이 유승범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심슨 리뷰했던 거 31번째 시즌의 13번째 그 뭐 나의 링크를 눌러요 했던 그거 리뷰한 거 있죠. 그때 이 코인을 개발한 이 교수 이름이 프랭크였죠. 프랭크였는데 이제 요 리사 심슨이 프랭크 박사를 인터뷰할 때 교수님이 어떻게 과학의 세계에 발을 들이셨는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과학이 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하면서 신문을 꺼내는데 첫 시험관 아기 탄생 해서 자기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떠오르는 파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에피소드처럼 보이는 이 심슨 편에서 프랭크가 등장하는데 이 프랭크도 만들어진 아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거죠. 근데 그 파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떡밥이 보이는 이 무빙이란 드라마에서도 이 만들어진 캐릭터 프랭크가 등장을 하죠. 프랭크 비슷하죠. 근데 이 프랭크라는 캐릭터는 원작에는 아예 없는 캐릭터예요.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추가된 캐릭터인 거예요. 전혀 없었던. 그래서 이 부분도 프랭크 만들어진 캐릭터 프랭크가 나오고 프랭크가 나오는 거가 이 프랭크라는 인물이 뭔가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떡밥은 보라색입니다. 보시면 이제 조인성하고 한효주하고 남산 돈가스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장면인데 이 한효주가 극 중에서 미연이에요. 미연 씨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했을 때 언제부턴간 보라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고 우리 집 커튼도 죄다 보라색이에요 라고 해서 보라색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커튼이 죄다 보라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인성이 여러 가지 이제 막 역경을 겪게 되면서 쫓겨요. 그래서 어디 이게 잠적했다가 요 밖에 그림자 보이시죠? 여기가 아파트 1층이 아니에요. 한 5층? 4층, 5층 되는 높이인데 조인성이 날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효준의 집 커튼, 이 보라색 커튼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라색이 강조가 되고 이제 조인성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북한에 잡혀요. 그래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못 와요. 근데 이제 한효준은 이제 조인성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게 하려고 이 자기네 지붕, 이 옥상 바닥을 보라색으로 칠해요. 보통 이제 이 옥상에 방수 처리할 때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보라색으로 칠해요. 여기서 보라색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를 보면 20회를 보면 이제 집으로 옮기는데 옮긴 집도 조인성이 보고 찾아오라고 요 옥상 바닥을 또 보라색으로 칠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인성이 요 보라색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한효주하고 아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보라색도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볼까요? 첫 번째 떡밥이 이 번개가 나왔다는 이 번개. 그 번개 우리가 누르는 번개 표시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면 요 구간을 보는 동안 이 카메라 무빙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번개 표시가 굉장히 강조되는 카메라 무빙이 보여요. 그리고 이 번개 표시 망토를 맸던 어린아이가 커서 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고등학생은 자기 그 몸이 뜨는 그러니까 비행 능력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뜨는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친 듯이 원주율을 읊어대요. 진짜 많이.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웹툰 원작에서는
번개맨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로 각색이 되면서 번개도 등장했고 3.14도 등장하게 됐고, 그리고 갑자기 초능력자가 광부가 되어서 땅 파면, 그러니까 광부가 땅을 파는 건 채굴을 하는 거니까 채굴 하면 돈이 나와. 채굴하면 돈이 나와. 막 나와. 이런 대사를 살짝 던지고 넘어가고요. 이 플러스라는 이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 파이오니어들이 헷갈릴 수 있는 떡밥도 남겨줬고요. 프랭크, 심슨에서는 프랭크, 만들어진 인물들이 비슷한 발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색도 강조되는 그런 떡밥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컨텐츠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다 할 뭐 컨텐츠가 없었는데, 구독자님 덕분에 저도 재밌게 시청을 했고요. 이제 뭐 그 웹툰 보니까 이제 무빙 뭐 시즌 2, 시즌 3가 나올 수 있는 거 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후에 나오는 컨텐츠들에서도 혹시 떡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